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정부가 공급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여유 있는 만큼의 지분만, 지금 뭐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건 40% 뭐에서 20% 지분도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한다. 나머지는 LH라든지 SH, 즉 우리나라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3040 이완 지분 적립형 주택 로또 분양 예방될까? 자, 우리가 요즘에 계속 청약하는 게 뭐 시세의 60%선, 50%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로또 분양하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더 로또가 되겠죠, 일반 분양이. 근데 이 지분 적립형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돈이 크게 없는 분도 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은 가점이 필요하고 그만큼 LTV가 뭐 서울 같은 경우 40%다. 그럼 나머지를 본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약간 주식 같은 개념? 네, 주식은 소액으로도 가능하죠. 부동산의 주식이 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우리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라고 그러죠. 예. 는 20, 60대, 20대에서 60대 생애 주기별 맞춤 주택 브랜드를 공개했다. 자,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3개 신규 브랜드를 직접 소개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난리가 아니죠. 뭐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뭐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다급하게 빨리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30 세대를 위한 창업 지원센터, 3040대를 위한 지분 적립형 부장주택. 이게 이제 3040 세대를 위한, 오늘은 그 지분 적립형 부장주택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득 5, 6분위 3040 세대 위한 지분 적립형 실수요 충족 로또 분양 예방. 자, 3040이 지금 가점이 높지 않다. 그래서 가점으로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했죠. 그리고 소득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중위 어떤 가정의 그 소득의 뭐 120%, 130%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좀 완화해야 된다. 정말 뭐 시골에서 와가지고 정말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연봉이 높은데 그 소득 요건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열심히 살지 말으라는 얘기인가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방송에서 제가 장대장TV 통해서 얘기하는 게 다들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무주택자 뭐 대출 많이 해줘야 된다, 뭐 주택임대사업자 그거는 갑자기 스탑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다 보완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정부 관계자도 우리 장대장TV를 보고 있지 않나,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쪽에 치우쳐서 편드는 게 아니고요. 지분 적립형 부장주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제시한 모델이었죠. 분양가의 20에서 40%로 집을 장만한 뒤 20에서 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공공부장대 제도입니다. 자, 서울시와 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지금 국가 땅이지만 놀고 있는 부지들 많이 있죠. 그 우리가 공급대책에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 신규 공공시설 복합화라는 게 뭐 구청이라든지 그 구별로 흩어져 있는 이런 걸 이제 하나로 묶는 행정타운들이 그 생겨나고 있죠. 지금 뭐 그 노량진 같은 경우 그 앞쪽에 또 생겨나고 있고, 정승배기 역 쪽인가요? 그 다음에 구리 쪽도 새롭게 이제 생겨났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로 큰 건물을 세워서 한쪽에 놓는, 그게 효율성이 있겠죠. 그런 사업을 할 때 이제 신규 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지분 적립형 공공주택 1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H공사는 지분 적립형 주택 브랜드 이름을 열리지홈으로 지었다며, 열리지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현상인데, 이처럼 SH공사와 시민이 함께 집을 장만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무슨 지금 이름 먼저 지어놓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지금 이름이 지금 뭐가 급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좀 거기에 좀 신경 써야지. 뭐
하지만 뭐 의미는 나쁘지는 않네요. 좋네요. 예. 엉켜 있다는 거는 정부랑 엉켜 있는 건 이제 SH공사, LH공사 지분이 엉켜 있어요. 인생을 이제 이렇게 뭐죠? 예, 구속하는 거 아니겠죠. 자, 이 모델이 자금력이 부족한 3040 세대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뿐 아니라 로또 분양 예방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로또 예방에 적합하다. 제가 볼 때 이게 더 로또 같은데. 예. 또 최근 급증한 30대의 주택 패닉바잉 현상을 진정시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패닉바잉이 뭡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30대들이 막 갭 투자를 많이 했죠. 투자가 아니죠. 살기 위해서. 나중에 살기 위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면 지금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올라가면 아예 못 살 것 같으니까 패닉바잉을 한 거죠. 처음에 지분이 작지만 점차 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수록 유리하고 단기 투자는 어렵다며 젊은 세대의 자산 현상을 돕는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취지는 뭐 이렇지만 제가 볼 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본인 지분에 LTV 40%를 적용 가능. 이 얘기입니다. 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이 아까 얘기했지만 40에서 20%, 예를 들어서 40%를 자기 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억이죠. 3억은 SH가 됐든 LH가 됐든 2억을 지분 적립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겠죠. 근데 이 2억에서 바로 LTV 40%를 적용하니까 428, 8천만 원. 8천만 원 대출 받고 본인 자금은 1억 2천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LTV를 여기 지분 적립제에도 적용을 시켜주겠다. 자, SH공사는 지분 적립형이 분양가의 20에서 40% 정도만 마련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1억 2천이니까 5억에서 대비했을 때 1억 2천이 몇 프로입니까? 대략 24%. 그렇죠? 5억에 1억 2천이면 24%. 민간 분양에 비해 목돈이 필요 없다는 가격 경쟁을 강조했다. 목돈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20에서 40% 정도의 금액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운 수분양자는 어떻게 할까? 이 1억 2천조차도 어렵다. 5억이라는 가정합니다. 이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 40%를 자신의 지분에 적용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 지분인 분양가 20에서 40%를 다시 적용해 주택담보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40%까지 받아서 1억 2천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받는 비율이 평균 38%, 40% 가까이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60%는 자기 돈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이어 20%의 지분을 부담한다는 게 과다한 부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 오늘 발표에는 분양 자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SH공사는 이에 대해 중위소득 150%가 가능할 거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에 지금 하고 있는 게 120%, 뭐 130% 이렇게 대부분 또 소득 요건인데 150%까지 가면 상한선을 늘리면은 훨씬 더 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평형 또한 20년간 거주하는 생애 주기별 변화를 고려해서 원룸형 같은 소형 평형만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뭐 투룸, 뭐 쓰리룸 이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1만 7천 가구를 공급한다면 약 6조 5천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민 혈세,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로또 아파트를 안겨주기 위해서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계속 해야 될 것이냐. 그 로또를 받는 사람이 전 국민이 해당된다면 모를까 또 일부 극소수에 불과할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100%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큰 정책은 도입 시작 단계부터 깊게 고민해 봐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확한 분양 자격은 이르면 10월 또는 후분양 시기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10월 아니면은 먼저 짓고 나서 한 80% 정도 공사가 진행됐을 때 그때 공개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죠. 예. 자, 언제든지 매각 가능하지만 공공의 SH나 LH가 지분 소유자니까 공공 동의 필요하다. 추첨제, 주택보지 등 협의 중.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시세대로 매각할 수 있는데 처분 시점에 지분 비율대로 금액을 공공과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처분하고 뭐 6대 4다 6을 공공을 주고 4를 본인이 가져간다. 뭐 다만 매각할 때 공유 지분권자인 공공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세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지인에게 파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시세가 5억인데 본인이 지분이 40%예요. 2억의 뭐 대출을 포함해서 2억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파는데 지분이 3억이 내게 아니니까 한 4억에 팔아 친구한테. 그리고서 나중에 5천원만 달라고 그래. 5천만 원 따로 달라고 그래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허가가 아닌 동의라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100% 취득했을 경우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 같네요. 나중에 뭐 말도 안 되는 경우 5억짜리를 갖다 4억에 팔고 나중에 뒷돈 맞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밖에도 입주자를 뽑을 때 가점제를 일부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3040 신혼부부에게 이 점을 점에서 추첨제를 많이 늘리자는 거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가점제로 하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3040을 위해서 30, 40대를 위해서 추첨제를 많이 늘리자. 지금 하여튼 결론은 안 났지만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전매 제한 기간 고려하고 있는 부지 등 세세한 정책적 부분들은 아직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기간만 늘렸을 뿐 로또 분양 마찬가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이거 로또 분양이죠, 이것도. 예, 로또 분양 맞죠. 예. 하지만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이어서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을 받은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MB정부에서 여기 뭐 강남권에 있는 주택들 시세에 대비해서 60%, 70%, 80% 팔았죠. 로또 분양이죠.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분양 방식으로 공급한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은 최초 분양가보다 5배가 넘는 가격에 그러다 로또 분양 표현을 놨다. 세곡동에 뭐 많죠. 자, 그래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기간만 20년으로 늘려놨을 뿐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로또 분양의 성격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지분형 분양주택이 들어서게 될 태릉골프장,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애교원, 여기는 이제 뭐 서초구 뭐 이런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거고, 그린벨트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로 공공성이 높은 토지인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회화하지 않으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또 공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서 제일 먼저 제공돼야 하는데 저소득층이 아닌 청년, 신혼부부에게만 방점이 찍힌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시행자가 공급할 수 있는 자원에게 한계는 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생애주기별 맞춤형이라는 SH공사 측의 설명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정부 차원에서는 정치적인 것과 나라의 미래, 경제적인 부분을 보자면, 경제적인 걸부터 보자면 어쨌든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둬야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2세도 빨리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령층, 경제활동 안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이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될 사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걸 해결하는 거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처럼 공급물량이 많을 때 SH공사나 LH공사가 개발이익을 어떻게 사회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토지 임대부나 한매 조건부 방식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개발 이익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 임대부도요, 그것도 로또입니다. 예. 토지 임대부가 뭡니까? 토지는 SH라든지 정부의 땅이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줍니다. 그 서초구에 그 많이 한때 했었죠. 그게 뭐 2억 5천 3억에 분양했던 게 지금 얼마가 10억 갑니다. 이게 방식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에 그렇게 지금 소유권 이전을 그렇게 합니다. 토지는 사유화가 안 돼요. 사실상 그렇지만 집이 사고 팔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땅에는 토지 임대료를 냅니다. 4천에 뭐 30만 원, 뭐 5천에 4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2억 중반대가 10억 넘게 올라갑니다. 뛰었잖아요. 이게 무슨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무슨 사회에 환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로또 아파트지.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렇게 청약하는 거는요, 로또 아닌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하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소득 여건이 안 돼서 청약이 자격이 안 되는 분, 가점이 안 돼서 안 되는 분, 이런 분들한테도 좀 열어주다는, 그동안 너무 한쪽만 소외보게 하지 말자는 차원. 물론 또 고령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좀 다양한 배려를 너무 정치적인 계산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계층을 다 배려하더라도 물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손해보시는 분들은 또 왜 남들한테 로또만 주냐 그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로또 아파트를 어떤 한정된 인원만 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에서는 고민해 봐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지분 적립형이 아직 익지는 않았지만 지금 설익었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빠르면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3040 연령층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장 대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